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기술총괄을 맡고 있는 CTO 호야입니다. 국내 최고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의 지난 7년간의 여정을 소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생활이 완결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 모두가 차별 없이, 불편 없이 마음 놓고 금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고민으로 지금까지 진화해 왔는지 그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국민 5명 중 4명이 쓰는 금융 플랫폼이죠. 전 안 쓰는데요. 에이, 지금도 쓰고 계시면서. 카카오페이. 이 친구는 택시도 탔네? 택시만요? 알 리워드로 적립도 하죠. 더치페이나 송금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게임처럼 사다리 타기로. 알겠어요. 쉿쉿.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험 살펴보고 있는데요. 난 투자도 확인하는데? 투자도요? 세상에, 대출도 카카오페이로? 이 많은 은행들 다 비교되는데 왜 안 써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바뀐 건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죠. 모바일 중심의 금융을 만들자. 그렇게 최초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탄생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금융의 모든 불편함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름은 페이지만 하는 일은 페이 그 이상이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2017년 분사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3,600만 명의 가입자와 월간 2천만 명의 사용자가 결제, 송금, 투자, 대출을 카카오페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거래액과 매출도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2017년 2분기 4천억이었던 거래액은 2021년 2분기 25조 원으로 크게 성장했고 매출도 약 53배 성장하면서 국내 최고의 생활금융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핀테크뿐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과 비교해도 활동 유저 수에서 압도적인 1위 금융 플랫폼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사용자의 일상 속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로 출근하고 출근길에 멜론으로 음악을 듣고 친구에게 선물하고 송금하고 투자하고 보험 가입을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일상 속의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고 앞으로 이런 편리함과 이로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성장 배경에는 사용성과 사용자 중심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에서 사용성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만드는 것, 쉽게 만드는 것만으로 금융에서의 사용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금융에서의 사용성은 항상 보안과 신뢰 기반에서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고 또한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빠르게 소통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가 필수입니다. 회사 초기에 자체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든 의사결정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자를 이해하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사용성 개선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더 잘 이해하면 더 나은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이제 곧 다가올 마이데이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사용자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금융 서비스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에서의 사용성은 다른 비즈니스 영역의 제품보다 훨씬 도전적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에서의 신뢰라는 키워드를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고 간편함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만 안전해야 하며 간편하지만 나의 자산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페이의 사용성의 기반에는 신뢰성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통제하고 플랫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6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행동 패턴과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금융과 전혀 다른 IT 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플랫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도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카오페이는 신뢰성 엔지니어링 팀, 그리고 데브옵스 팀을 중심으로 전체 플랫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RE는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의 약자로 시스템, 서비스가 적절한 수준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엔지니어링의 분야입니다. 카카오페이의 SRE 팀은 카카오페이의 시스템과 서비스들이 스케일러빌리티와 어베일러빌리티를 확보하여 사용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여 개의 서비스에서 만들어지는 이벤트와 매트릭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탐지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 복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종료된 이후에는 장애 리뷰 및 각종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장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함 주입과 같은 테스트를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RE 팀은 카카오페이 사용자가 마음 놓고 금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기술적 성숙도와 플랫폼의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 데브옵스 팀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와 쿠버네티스 기술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의 기반 환경을 제공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신뢰성 있는 플랫폼 운영은 데브옵스 문화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모든 서비스는 오픈소스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 개발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비스별로 다양한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개의 데이터 센터와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은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등 환경의 제약 없이 동일한 구성으로 유연하게 배포 운영이 가능하도록 쿠버네티스 기반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가 통합된 환경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장애에도 중단 없이 서비스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의 사용성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기반해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시스템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카카오페이 데이터팀은 2017년부터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고 현재는 본격적인 딥러닝 기반의 모델 파이프라인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탐지하기 쉽지 않았던 이상거래 패턴을 딥러닝 모델을 통해 사전에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도메인 전문가들의 휴리스틱에 의존했던 많은 작업들이 딥러닝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강점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계정 단위 리스크 분석과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며 계정, 트랜잭션, 자금 흐름 전반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사용자 행동 패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일관된 패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격자들은 가능하면 정상적인 사용자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보여주며 숨어들게 되면서 이상거래 탐지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상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시나리오 또는 패턴 기반의 모니터링 정책은 조건에 부합하는 이상징후 탐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대면이라는 특수성과 온라인 서비스에서 복잡하고 변칙적인 사용자들의 행동들에서 어떤 컨텍스트를 도출하고 전체적인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메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일반적인 시나리오 또는 패턴 기반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패턴을 스스로 분석 및 정제하고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측정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래전부터 인증 기술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해주는 인증 기술의 중요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비밀번호, 지문 등 다양한 인증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증명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식 기반 인증도 소유 기반 인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페이는 생체 인증 기술, 특히 안면 인식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거래에서 비대면 거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금융 환경에서 사용성과 보안성을 모두 갖춘 인증 수단이라는 점에서 안면 인식 기술은 더욱 중요한 기술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파이도 표준과 통합하여 카카오페이 내 범용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송금, 인증, 결제, 투자 등 전체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에서의 비대면 채널의 강화는 비대면 신분증 인증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OCR이라고 불리는 기술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분야입니다만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비대면 신분증 인증, 범용 문서 OCR 기술 등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비대면 신분증 인식 기술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데이터팀은 이미 2019년에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안면 인증을 상용화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안면 인식 기술은 좀 더 복잡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을 통한 안면 인식 및 비교 기술은 이미 인간의 인식률을 월등히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 이 기술을 태급인 영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스핑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실제 인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이브니스 디텍션은 이러한 스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눈 깜빡임, 표정과 근육의 미세한 변화들을 인식해서 사진이나 스크린 또는 마스크 공격을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카카오페이는 2019년부터 이 기술을 상용화하여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티스핑 기술을 통해서 타인의 사진으로 인증을 시도하는 2D 안티스핑 케이스나 타인의 안면 마스크로 인증을 시도하는 3D 안티스핑 케이스를 방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핑 데이터셋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보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OCR 신분증 인식 기술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초기 에러율은 30% 수준이었지만 현재 10%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특히 신분증 내의 얼굴 이미지 특징점 추출 정확성의 경우 전체 금융사의 평균 에러율이 10%인데 반해 카카오페이는 3%대로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명 데이터 결합 기관의 가명 데이터를 카카오페이 증권 데이터와 결합하고 모델 고도화를 하여 가능했습니다. 신분증 플레이트 탐지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분증의 다양한 각도와 기울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렉트 모델을 쿼드 모델로 변환하고 기존 모델의 블러와 오클루전 모델을 적용하여 탐지 품질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문자 탐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좌표 기반 방식보다 세그멘테이션 방식을 활용하여 텍스트 간 경계를 나누는 방식을 개선하고 인식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모델을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신분증 인식은 까다로운 절차이고 사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모델 개선만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각 단계별로 적절하게 사용자에게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경험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2015년부터 활용하여 공인인증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많은 제휴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CBDC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향후 사용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매우 높은 금융기관 계좌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고 금융 수요가 아주 높은 국가임에도 여전히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로 인해 금융 소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이런 금융 이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고
곧 이들을 위한 여신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불편 없이 마음 놓고 금융할 수 있는 세상, 이 가치를 위해 금융 포용성을 위한 기술 혁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이력 부족자들에게 포용적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페이 서비스 데이터를 가지고 대안 신용평점 모델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패턴을 분석 및 모델링하여 기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용자들에게도 기존에 누릴 수 없었던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페이 스코어 모델 검증 결과 기존의 신용평가사 정보 기반 모델보다 뛰어난 변별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스코어 1등급에서 4등급의 경우 각 신용평가사의 모델보다 낮은 수준의 불량률을 보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런 대안 신용평가를 활용하여 후불교통, 후불결제, 대출 중개 등의 여신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의 지나온 여정과 집중했던 가치, 그리고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직도 스마트폰을 새로 마련하면 많은 금융 앱들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의 비전인 카카오페이 하나로 다 되는 금융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1년 올해 연말은 카카오페이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식거래 서비스, 디지털 보험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금융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이고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응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